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국내나 미국이나 좋은 분위기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호재인가요? 네,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호재가 아니라 그냥 별 의미 없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걸로 투자나 세계 경제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참 어떤 면에선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쓸데없는 자기들 편한 대로 본인 기득권에 관계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불필요한 노이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제가 한 달 전에 반등 중인데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계속 올라가는데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매도라는 게 이제 전체 익절이 아니죠. 전체 매도가 아니라 부분 익절입니다. 다시 사서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사서 올랐을 때 팔고. 저는 이유를 이렇게 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이 버블인가요? 저는 버블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 의견 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버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개월 전에 제가 올라가면 여기 간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32.5까지, 그때가 이제 28, 29 단계인데 넘어가면 여기 간다. 그리고 38.5 가고 42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순식간에 가죠. 여기서 그 10달러를 가기가 진짜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게 버블이에요. 다른 게 버블이 아니라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면 올라가는 사이즈가 다르죠. 여러분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뭐 이건 반등인데, 쇼커버에 의한 반등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이후는 대부분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차분히 올라가야 돼요. 차분히 올라가면서 조정도 거치고 이렇게 돼야, 물론 여기도 버블이지만 그래야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추세를 꺾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서 올리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이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블적으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39.4, 그 다음에 43.1 여기 근처 가면 여러분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익절하시고 다시 재매수 하십시오. 주봉상에선 어쨌든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끝이 어딘지 몰라요. 이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이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트에 다 나와요. 여러분 차트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걸리는 부분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저점, 그 다음에 그쵸? 이전 저점에 고점에 계속 연결된 부분, 그렇게 되면 한 58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 이제 도지 떴죠. 도지 뜨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장대 음봉이 시작되는, 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조정은 있겠죠. 요 박스, 왜냐하면 이제 꼬리들이 위쪽으로 달렸으니까. 그러면 한 65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린 이 위치, 요거는 한 70 정도 되겠네요. 약간 삐뚤지만 70 정도. 근데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전에 해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방향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못 뚫으면, 내려올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왔다가 여기 다시 밀어 올렸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었죠? 이게 하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뚫어도 다시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지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간다, 버블이에요. 지금 상태에선 버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최종 합의 이렇게 해서 웃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기엔 별로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엘리어트 파동에서 일반적인 버블의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도 딱 거의 다 맞아요. 한번 올라왔고 이렇게 해서 3파까지 갔죠. 상승 5파죠.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이라고 부르네요. 뭐 하락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상승 5파까지 가면, 자, 하락 1파의 반등. 지금 우리 여기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이 뒤가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이걸 염두에 반드시 두셔야 돼요. 이거를 안 두면 이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파티를 하긴 하지만 이게 파티가 1년 내내, 앞으로 10년 내내 가는 파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자. 이 말씀 반드시 드려서 제가 매도 타이밍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닷컴 버블과 코로나 이후 보면 지나온 거니까 너무 잘 보이죠? 예, 닷컴 버블은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코로나 때는 이렇게 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쭉 밀어 올렸죠. 예,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온 거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냐가 중요해요. 닷컴 버블은 시작부터 해서 바닥까지 갔거든요. 근데 왔나요? 지금 안 왔죠? 예, 올라갔다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왔다가 예, 코로나 이전 고점이죠. 거기 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버블 영역을 벗어나질 못했다. 예, 더 내려갔어야 된다가 아니죠. 내려가면 거품이 많이 빠지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얘들도 자산 규모가 내려가면 미국도 휘청휘청 하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란 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거를 잡아주는 게 주식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르더라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버블이구나. 그러니까 조심하자. 누구도 여러분 계좌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스스로 지키시도록 저는 정확하게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되냐? 전 단언하는데 저도 사고 있지만 자신 있는 분만 사십시오. 그럼 뭘 사야 되냐? ETF 사십시오. ETF. 예. TQ를 사시던 그게 겁나면 이제 반도체 ETF들이 있어요. 글로벌.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섹터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유는 자, 나스닥 다 아실 거잖아요. 예, 이게 닷컴 버블입니다. 내려와서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쨌든 밀어 올렸죠. 이 밀어 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올라야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쵸? 예, 그래서 바닥은커녕 여기랑 비교하면 뭐 엄청나고요. 예, 코로나 때 비교해도 여기 바닥 갔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딱 건너선 여기 왔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라인이 왔다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뭔가 쇼부가 날 것 같은, 이런 용어 좀 그렇죠. 네, 결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라갈 때는 겁내서 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춤에 저도 계속 하고 계속 이익 실현하고 있거든요. 떨어질 때 고민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뭐 9부까지는 아닌데 제가 볼 때 7부 능선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종목을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무리 넘버원이라도 과거 IBM 넘버원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시스템즈 그 다음에 IBM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옛날 컴퓨터 하면 IBM 있잖아요. 올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 나이 이상은 다 아실 겁니다. 무섭게 올랐어요. 지금 엔비디아 오르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그 가격을 못 왔어요. 언제 왔냐? 10년 이후에 그 가격이 왔는데 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밀어 올렸죠. 올라갈 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내려갔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컴퓨터가 더 이상 예전같이 핫한 아이템이 아닌 거죠. 점점 스마트폰에 밀리고 사용산업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뭐 옛날에 우리 저기부터 나왔죠. PCS 폰, 뭐 막 이런 거 나왔죠. 그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앞으로 대세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이 계신가요?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 시기에 투자했다 어때요? 쫄딱 망합니다. 이거예요. 닷컴 버블이 인터넷 버블이잖아요. 인터넷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거야 해서 올라갔는데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메타버스니 뭐니 해갖고 AI 해서 이제 엄청나게 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이 걸려요. 최근에 저도 전기차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반입니다. 이유는 전기차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안티적인 느낌이 아니라 전기차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화재 못 잡고 있잖아요. 제조사들이 완벽하게 이걸 잡고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전기차를 살 겁니다. 지금 있는 차 타다가 뭐 환경을 생각하면 해야겠지만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세가 엄청 올랐죠. 그럼 앞으로 전기세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비 효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돈을 떠나서요. 여러분 전기차의 전기도 결국은 우리 지금 어디서 얻고 있어요? 태양광에서 얻고 있나요? 아니죠. 화석 연료 떼고서 얻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환경 문제에서는 조금 나을 뿐이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대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를 국가나 그리고 이런 기술계에서는 해법으로 제시한 거죠. 인터넷에서 PC를 통한 인터넷에서 뭐로 갔어요? 스마트폰으로 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잘 안 바꾸시죠? 바꿔도 뭐 옛날처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꾸실 거예요? 안 그러실걸요? 성능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된 거죠. 그럼 과연 애플의 성장이, 삼성전자의 성장이, 삼성전자도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고전하는 거죠. 성장이 안 되니까. 애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너무나 좋죠. 당연히 탑이니까요. 그런데 얘들도 전기차를 애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애플 주주로서 굉장히 애착하는데 이렇게 직언을 하는 거죠. 전기차를 할 거다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얘들이 완벽하게 그것들을 실행하고 나서 그게 또 상용화되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면 1, 2년 안에 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가면서 주가는 올라갈 건데 개별 종목으로 가시면 대박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쪽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쪽으로 생각하셔라. 왜?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차트 보여드리면 그 IBM은 떨어졌어도 나스닥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수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나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갈 수 있다. 과거가 다 그랬어요. 항상 신개념은 메타버스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막 핫하게 생각했어도 막상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상용화 되는 게 만들곤 하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차세대의 답안으로 뭐 나라도 밀고 있고 제가 볼 때 이쪽 업계에서도 밀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을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플도 이건 연봉입니다. 연봉. 자, 그때는 닷컴 버블 때는 탑인 주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때 뭐가 상승했냐? 인텔입니다. 인텔 인사이드 로고 기억하시죠?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닷컴 버블 때 하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 놓고 바닥을 쳤죠. 이게 버블입니다. 버블 주식의 특징이에요. 그럼 인텔이 그때 나쁜 회사였나요? 아니죠. 최고의 회사였죠. 엔비디아입니다. 그 당시에 없었어요. 꼬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달렸죠. 달렸는데 이렇게 보면 애플이 올라갔다가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액면 분할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격 지금 쌀까요? 애플 가격이 과연 쌀까요? 여기 액면 분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액면 분할 또 했죠? 그럼 여기 가 있을걸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또 액면 분할 했는데 액분을 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가겠죠? 근데 값만 싸진 거예요. 가격만 내렸지. 요새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돼지바를 좋아해서 돼지바 이걸 먹었는데 와, 한 5년 전에 비해서 그냥 제 느낌으로
크기가 값도 올랐죠. 그런데 크기가 옛날엔 그거 하나 먹으면 먹었다 느낌 들었거든요. 제가 더 식욕이 좋은 나이도 아닌데 지금은 그거 먹으니까 야 이게 뭐야 허탈할 정도로 조그매졌더라고요. 옛날 크기에 비하면 뭐 한 요 정도 됐달까? 근데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액면 분할이랑 똑같은 겁니다. 주식의 액면 분할은요, 예, 그 물건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놓고 용량을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상당히 비싼 건 맞다. 얘들이 앞으로 갈 미래를 보고 가는데 경기가 좋을 땐 미래가 먹힙니다. 근데 침체로 갈 때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예, 이때 침체가 발생하니까 그 희망과 꿈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무너지죠. 시스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네트워크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장비거든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신망인 거죠. 예. 스마트폰을 쓰려면 통신망 다 깔려야 되죠. 5G 이런 거. 그러면 사실 5G가 지금 주가가 안 좋을 리가 없는데 박살 나고 있잖아요. SK텔레콤 옛날에 비해 돈 못 버나요? 아니 엄청 잘 벌어요. 근데도 주가가 안 되죠. 이유는 버블이 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시스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그나마 얘는 많이 회복한 겁니다. 그럼 시스코를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버티는데 인텔 사신 분들은 좀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같이 한꺼번에 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실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는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ETF 형태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한두 개 내가 얘는 한번 승부를 보겠어.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주식법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그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실제 아닙니다. 조각상이에요. 조각상이니까 감천 문화마을에서 조각상을 건립해 놓은 거니까 오해 마시고 할아버님들이 이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 들어가서 아따 시원하다. 뜨겁죠. 이게 또 어떻게 시원해요. 전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예전에도 들어가 보면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시원한 거죠. 아, 땀 좀 쭉 빼고 아 시원하네. 물리적으로는 뜨거운 거 맞습니다.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제가 한 3달 전부터 삼성전자 이제 사셔도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잠깐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제가 2달 전부터 다시 샀거든요. 이따 싹 다 팔았다가 2달 전부터 샀더니 지금 수익률 14%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평생 안 가는 주식은 없어요. 특히 좋은 주식은 언젠가 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96,800원일 때 최고가는 맞아요. 근데 이걸 버블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호불호가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거 뜨거운 건데 시원한 정도의 느낌 뭐 이런 겁니다. 저한테는. 근데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건데 카카오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양은 완전 다르죠. 여길 갔다가 지금 바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카오 문의도 잘 안 들어오지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카카오 오를까요? 지금 가격 어떨까요? 여러분 버블의 특징은요. 여기 버블이 2000년대에 닷컴 버블 때 얘도 여기 갔죠? 지금 얼마 내려와 있어요? 딱 여기죠? 주가는 참 어찌 보면 정직합니다. 물론 여기도 액면 분할이 있어서 이 가격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쪽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볼까요? 인텔이나 시스코도 인텔도 그렇죠. 고점 부분에 사실은 이 중간 부분에 거의 와 있죠.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액면 분할을 통해서도 다 고점, 과거 버블의 고점 근처에는 다 와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목은 그런 데도 비싼 게 있고요. 그런 데서 싼 게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비싼 겁니다. 여기는 이제 너무 분할을 해대는 바람에 주식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더 평가가 낮아진 거죠. 회사의 그 순도, 재무나 내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뻥튀기 됐다. 이런 게 버블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반도체는 아직 바닥치고 턴어라운드는 했는데 매출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버블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걸 조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종목이 자신 없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걸로 조금 물릴 거 생각하시고 사가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입니다. 자,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삼성전자가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버블은 아닙니다. 충분히 버는 거에 대비 원래 얘가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저평가돼 있잖아요. TSMC랑 그만큼 반도체만 하는 TSMC와 가전 부분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 백화점과 어찌 보면 단독 가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순이익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삼성전자가 사실 이익률에서 밀리는 거지 버는 돈이 밀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항상 저평가 받습니다. 그러니 괜찮죠. 인텔, 아까 말했던 인텔, 미국이 이쪽을 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럼 얘는 비싼 가격인가요? 싸죠. 저렴한 거죠. 엔비디아?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AMD, 엔비디아와 쌍벽을 이뤄서 서로 경쟁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쭉 밀렸죠. AI 때문에 밀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나쁜 주식은 없다. 더군다나 그 회사가 실력이 있으면 주가는 오릅니다. 근데 AMD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ASML, 당연히 반도체를 아시는 분들은 네덜란드 회사죠. 슈퍼을 있죠. 슈퍼을. 값들을 평정하는 미세공정에 들어가는 유일한, 세계에서 그냥 얘네밖에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일 있으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님이네요. 이재용 회장이 먼저 날아가고, 그죠? 바이든 뭐 미국 대통령도 날아갈 판이니까 이런 회사를 개별 종목으로 하기엔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담아 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ETF 보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반도체는 사실은 다 비싸요. 제가 볼 때는 버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갑자기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올랐어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 오르지 않았거든요. 걔들은 지금 빅테크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로 가면 어떤 게 좋냐? 저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지금 사고 있고요. 리노공업입니다. 당연히 종목 추천 아니에요. 아닌데 리노공업이 차트상 그렇습니다. 차트상 자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럼 상승을 끝냈어요. 끝냈고 자 아까 하락이죠. 하락 1파 2파까지도 지금 끝난 상태고요. 아래 긴 월봉상 긴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닥 신호거든요. 거의 바닥이 왔다. 물론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밀려도 요 정도, 요 중간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니까 더 내려가더라도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가격들보다는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수치로 보면 적을지 몰라도 반도체 엄청나게 타격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이상의 굉장히 기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반도체 기술, 검사용 소켓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가 갖고 있냐 그러면 단연 리노공업이고 TSMC와 삼성전자하고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지금 반도체 작은 회사들 막 난립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완벽히 좋아지는 게 입증되는 기간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얘는 입증된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상 매력적인 구간이라 지금은 좀 반드시 이렇게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더 내려간다. 그래서 분할 매수 진입하시는 게 맞고 이런 형태로 저는 저가 종목으로 우량한 종목들을 이제 2년 정도 담아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가 그런 거거든요. 침체가 올라가는 걸 사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 환경이 아니에요. 내려간 것들에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줄여놓고 여러분들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경기가 살아나는 그 구간에 큰 수익을 내려면 첫 번째, 버블이 좀 덜 낀 것. 그리고 지금은 종목보다는 ETF 같은 이렇게 집합 투자기구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쪽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Q하고 XOXL이 너무 매력적인데, 그래서 빅테크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비쌀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한 30%만 사시고요. 이때 가서 더 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근데 여기 너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저기죠. 닥쳤던 게 쳐다보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니까, 지금도 적당히 한 40% 보유하시고, 올라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 불타기 하셔라? 아니다. 익절하셔서 계속 수익을 만드신 다음에 떨어질 때 다시 매수하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침체 이겨내시려면 이걸 반드시 하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좋은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한 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